다음은 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40% 싸다고 믿었다가 억대 조합비 날린 계약자들이라면서 10월 22일에 SBS에서 이렇게 네. 뉴스가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심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네. 진짜 그 재개발이 실수요자들의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이제는. 그렇죠. 네. 관심도 많아지면서. 옛날에 그 안전마진이라고 했던 것도 이제 과거의 영광이 돼가고 있고. 네. 세상에. 요즘 뭐 진행 단계에 상관없이 그냥 이미 선반영. 네. 그러니까 선반영의 선반영이에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래 가지고 그럼 저평가된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좀 관심을 두는 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게 왜 하지 말라 그러는지.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이런 분들은 많을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은 뭐 원수한테 이렇게 권한다. 그러니까 이런 저도 말을, 그 얘기 들었어요. 이런 말 듣긴 들었는데 네네. 이 지역주택조합이 왜 안 좋은데를 네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일단은 지역주택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아래 용어들을 구분할 수 있냐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거죠.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지역주택조합 이런 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 알파로 써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가로주택 정비는 뭔지, 소규모 그렇죠. 재건축은 또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크게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주택조합을 듣고 이거 재개발 재건축이랑 비슷한 건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러면은 누구 내 옆집에 철수 씨가 재개발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던데 나도 요거 한번 해볼까? 라고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거 많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조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재개발도 조합이고 재건축도 조합이고 그렇죠. 지역주택도 조합인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모르는 척을 너무 잘해주시오. 아니, 진짜 몰라서 그래요. 진짜 몰라서. 신이 납니다. 모르는 척 해주시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적용 법률이 달라요. 보시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여기는 이제 빈집법이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빈집법? 빈집 및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돼 있어요. 플레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아예 진행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동의서가 나오고 그 허들 자체가 낮아요. 허들이 낮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지역주택조합보다는 낮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사람에 대한 조건이 그렇죠. 사람에 대한 조건도 그렇고 뒤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75% 95%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만 동의서가 거치면 진행이 돼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가장 핵심적인 게 땅을 95% 이상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적용 법률이 다르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뭐냐? 재개발. 이것도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파트는 재건축, 주택은 재개발. 재개발하니까는 새로 개발하는 건가? 한남동은 재개발, 그렇죠. 반포는 재건축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차이를 알아보는 게 좋다. 근데 사실 그냥 보면 재개발하면 새로 개발하는 건가? 아니면 새로 건축하는 건가? 근데 요걸 또 알고 보면 이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보면 이 차이가 뭐냐면 재개발은 일단 주변 시설을 정비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설까지 정비를 한다. 시설을 정비한다.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도로인 거죠. 그럼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하나 꺼내 볼게요. 서울에 한번 지도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가서 요런데 중구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요런데 요런데 가보면 길이 이게 뭐지? 자연스럽게 생긴 자연 발생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도시가 계획돼서 이렇게 꾸며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이런 곳들을 정비를 하게 되면 이 길들이 똑발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요게 재개발이에요. 길이 똑발라지는 것이 재개발이다. 그렇죠. 재개발이다. 그러면은 재건축은 뭐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 쪽으로 넘어와 보면 길이 똑바르죠. 요런 데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인데도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그 도로를 정비할 게 없으니까. 네네. 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정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건물만 부시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 되거든요. 건축만 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땅을 거의 다 갈아엎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런 틈새도 있어요. 요런 포인트도 있어요. 재개발은 네. 약간의 공공성을 띄어요. 왜냐면 도로가 정비되니까. 네. 이렇게 자연발생지라고 불리는 곳들은 대부분 네.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도심. 그러니까. 네. 자연적으로 서울이 네. 이제 계획적인 게 아니라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퍼져나가면서 길이 네네. 만들어지고 하면서 발생된 데라서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데들이 정비가 되는 거죠. 재개발을 네. 통해서. 네. 그리고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없이 이미 잘 되어 있는 기반 시설에 건물만 부수고 건물만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기에 사익성이 추구가 돼요. 공공성보다는. 그 건물만 부시니까. 그렇죠. 네.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사람들만 있는 좋은 사람만 거죠.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도로가 똑바라지니까 네네, 공익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그건 없는 거죠. 왜? 이게 공공성을 띠니까. 재개발은 진행이 되면은 다 좋은 거예요. 일단 그 어느 주변에 정도. 그 해당 지역이 아닌 사람도 그렇죠. 좋다는 거잖아요. 인프라의 개선이 그렇죠. 있으니까. 인프라의 개선이 있으니까 좋은데.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해당 단지만 그렇죠. 심지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조합 안에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상가주택은 두고 상가는 두고 네. 이거 여기만 아파트만 바꾸거나 네. 아니면 뭐 동별로 다르거나 네네네. 그런 경우 이런 있죠. 상황도 이권이 발생을 맞지 하더라고요. 않으면. 네, 그럴 예. 수 있죠.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단지만 그냥 어쨌거나 새 걸로 그렇죠. 그냥 바뀌는 거. 네. 거기서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건 추가로 지어지는 거를 일반 분양하는 정도. 그렇죠. 그 정도밖에 없는. 그리고 일부의 기부 체납. 이 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체납까지. 네, 일부 기부 체납 정도인데 네네. 재개발은 그것보다 좀 더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가 나오기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런 다 차이가 같이 있습니다. 그 네. 이익을 누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길이 반듯반듯하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재건축이구나. 네. 그리고 길이 여기는 조금 어렵네. 그러면은 재개발이라고 보시면은 네.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아파트라 그래서 재건축이고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네,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네.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아파트는 그런 곳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고 재개발인데도 아파트인데도 되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그렇게 네. 꼬불꼬불한데도 또 일부 아파트가 있어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파트를 뭐 넣니 빼니야 그렇죠. 뭐 얘기도 네, 많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일부 이렇게 빠지는 곳들도 네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차이가 있는데 그럼 지역주택조합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재건축,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는 뭐냐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게 한 2개 정도를 봐볼게요.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재개발을 한다고 볼게요. 네. 그럼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요. 네. 이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원주민들이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요. 그냥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모여서 네. 야 우리 여기다가 지역주택조합을 해볼까? 네. 라고 해요. 그 땅의 주인이 일단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여기 이제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새 아파트를 지어보자. 프로젝트성이구나. 네,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건 그 네.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네. 프로젝트성이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더 네, 맞죠. 네, 네. 이해가 쉽죠. 그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요게 다를 수밖에 없구나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저기 가서 네. 저기 거를 내가 95%를 사야 되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차이점인 거예요. 뭐냐면은 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네. 어떻게 보면은 75% 정도 동의율이 나오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요. 네, 네. 근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95% 땅을 매입해야지 이 단계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거기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쉽지 않겠죠. 그냥 봐도. 다르네. 네, 그냥 봐도 쉽지 않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어떤 건설사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쪽에 지역주택조합을 해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기서 내가 땅을 좀 사올게요. 네. 땅 사러 갔는데 땅 네. 못 사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끝인 거죠. 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곳들도 있고 그렇죠. 원활하게 가는 곳들도 있지만 저 이거 아무래도 확 느낌이 오네요. 그 네. 뭐야 그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 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동을 사가지고 건물 네. 지으려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나는 다가구고 하나는 네. 다세대인 거예요. 네. 그럼 다세대를 다 산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어렵죠. 일이거든요. 네. 그 10집 됐는데도 설득하는 그렇죠. 게 쉽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이거는 네.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5%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한 100채를 사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0채를 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주변 소문이 돌아요. 갑자기 누가 사 누가 먹는다. 이제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네. 소리가 돌지, 들어요. 돌지.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 내가 팔 차례가 된 철수 씨는 네.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될까? 그쵸. 어차피 쟤는 네. 어차피 물렸는데. 네, 어차피 이거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살 거 이제 95% 매입을 해야 되면 네. 내 것도 사러 올 건데 네. 나는 얼마에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랑 다른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75% 이상 동의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네. 동의만. 네. 근데 이거는 사야 돼요. 실제로 95%를. 사야 돼. 그리고 그 시험도 그렇잖아요. 75점 맞는 거랑 95점 맞는 거는 전혀 달라요. 완전 다르죠. 전혀 다른데 75% 동의서랑 95% 매입은 아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일부 아주 좋지 않은 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합원 중에 일부가 미리 수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거기 땅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전문용어로 알박기 네. 한 93% 됐어요. 어. 이제 이 집만 이제 내가 매입을 하면 이제 조합이 갈 수 있어. 네. 근데 안 팔아. 내가 3억에 샀는데 10억에 팔겠다. 조합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 사줘야지. 내가 네, 살 수밖에 없지.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률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팔수록 이득이네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지역주택조합에 내가 만약에 네. 속해져 있다면 네. 나중에 팔수록 이익인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참 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나중에 파는데 5%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라스트 5%가 되면 그렇죠. 의미가 네.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한 7, 8% 남았을 때 그렇죠. 봐가지고. 네. 근데,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80%쯤에 팔던지 뭐 어쨌거나 그런 게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네. 지역주택조합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희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 주택 경기라는 게 좋아지면 꾸역꾸역 이런 게 가요. 꾸역꾸역. 시세가 올라가면. 시세가 올라가니까 네. 꾸역꾸역 가요. 네. 그래서 이제 한두 개씩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는 네. 지역주택조합으로 들어왔는데 되게 잘 됐네. 네. 나도 한번 알아볼까? 라고 보게 되고 이게 또 네. 플랜카드도 많이 붙이거든요. 막 네, 뭐 네. 3억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막 삐까번쩍하게 해놔요. 네. 그 분양 사무실을 네. 조합원 모집한다면서. 그런데 가면 이제 혹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동의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을 팔고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고 거의 네. 이제 거기 있는 물건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이게 조건 자체가 일단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번 네. 또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지역주택조합의 장애물이라고 보면은 이런 네.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되고 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이라는 건 돈을 댈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죠. 돈을 댈 사람을 네. 모집을 해야 되고 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토지 확보가 굉장히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애매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겠죠. 네. 95% 매입이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X축을 시간으로 놓고 네. Y축을 비용으로 놓으면은 이게 사업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봤던 우리 그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한테 걷었던 비용이 145억인가? 네. 를 걷었어요. 145억.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뭐 얼마 남았냐? 네. 라고 보니까 뭐 80만 원 남아 있다. 80만 원. 네. 80만 원 통장에. 145. 앞에 나온 기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제 특정 지으면 안 되니까. 네. 145억을 조합원들한테 걷었는데 사업 진행을 못 시켰는데 네, 그렇죠. 통장에 봤는데 8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부 어떤 데는 이제 빚이 있는 거예요. 조합에. 사업 진행은 안 되고. 네. 근데 봐서 매입이 얼마나 됐는지 보니까 뭐 5% 10%.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좀 조심을 하셔라. 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자 조합원이 원주민이 아닌 상황이 거의 많다는 거예요. 많죠. 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조합원에 돈을 넣은 사람이 원주민의 땅을 최대한 싸게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네. 토지의 주인이 네. 소수인 거예요. 한 명, 두 명.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딜이 쉽겠죠. 그죠? 한 명, 두 명만 설득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또 업체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는 그 주인 자체가 그 토지의 소유자 자체가 한 명, 두 명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끝내놓고 이제 조합원을 모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뒤에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약간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는 사업 초기에는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패티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굉장히 비싸지고 그럼 치킨으로 바꾸게 되고 빼고 하다 보면은 어쨌거나 햄버거는 줬잖아. 이렇게 되면은 다행이죠. 햄버거라도 주면.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라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통계적 사고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국과 서울에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20년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된 곳들이 전국으로 봤을 때 730곳이에요.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에 73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국으로 봤을 때 126곳이 입주를 했어요. 17.3%. 그렇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10%가 안 돼요. 8.5%? 8.5%. 그러면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10%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1억을 넣어야 돼요. 근데 내가 3억, 4억을 내가 얻을 수가 있대요. 싸게 살 수 있다고 이제 분양 홍보사에서 말을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1억을 넣고 90%의 확률로 안 되는데 베팅을 하겠냐. 90% 확률로 다 날아가거나. 물론 지금 뭐 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남은 곳들이. 근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데 베팅을 할 거냐 아니면은 10%의 확률로 3억 4억 차익을 얻을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말을 바꾸면 되게 편하죠. 사실. 근데 이런 방식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도 재건축 재개발도 그 사실상 관리 처분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거나 이제는 가즈하잖아요. 사업 시행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어도 이것도 어떤 단계가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요게 가입을 하면 빼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되는 그 자격 조건도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좀 까다롭습니다. 조합원이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에 그 8사 이하를 가지고 있거나 좀 복잡해요.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입주권을. 매도도 좀 쉽지 않죠. 그리고 탈퇴도 쉽지 않고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이런 게 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한번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물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빨이 날카로운 악어다. 그렇다. 물리면 매우 아프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안전한 단계가 있지 않아요? 지역주택조합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뒤에도 썼는데 그냥 알아도 하지 말자.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말자. 그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지역주택조합 투자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거.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에서 정리를 한번 해왔는데 1번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메이저 건설사 이름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딱 사업 초기에 가면은 뭐 힐스테이트 아니면은 뭐 특정 뭐 브랜드 뭐 더샵 뭐 아니면 어디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거 더샵이 되게 많더라고요. 더샵이나 서희건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그래요. 약간 본영 이제 이걸 이게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보증을 해주면 안전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초기에 이름만 빌려주는 정도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사실상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건설사 이름 믿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에 속으시면 안 돼요. 동의서가 80% 거쳤다. 동의서가 90% 거쳤다. 근데 그 동의서 확인해보면 5년 전에 동의를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은 95% 매입을 해야 돼요. 동의서는 의미가 없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그렇죠. 크게 의미가 없다. 매입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동의서에 속지 말아라. 재개발 재건축은 동의서가 중요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동의서라는 건 그냥 종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토지 확보됐다는 말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말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요런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해보세요. 해당 지역에, 해당 사이트에. 그러면은 이게 발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해당 지역에 가서 문의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지자체
구청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하면 아무래도 사업 진행이 어떻게 네. 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네. 공사 들어가고 나서는 지역주택조합이든 뭐든 네. 내가 들어가는 거 괜찮지 않아요? 네, 그런 건 괜찮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미 땅 파고 네. 있어 막. 네. 다 헐고. 아니 네. 다 헐고 있어. 네, 네. 그렇게 하면은 들어가도 네. 됩니다. 다 헐고 있으면 네. 들어가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 보고서 여러분들이 네. 판단을 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미 다 헐고 나면 네. 아파트 짓는 거야. 네. 그냥 땅에다 아파트 짓는 건데 그게 네. 지주택이든 뭐 그렇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니면 맨 땅에 짓든 어쨌거나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봤는데 지주택이라는 이름 때문에 만약에 네. 싸다면 저는 그건 기회가 될 수 있을 그건 것 기회가 같아요. 될 수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네. 하면은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귀로만 확인할 수 있다 계속. 네. 네. 눈으로 보는 것도 의심을 좀 해봐라.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동의서 뭐 이런 거 보고 네네네네. 의심을 해봐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적어놨는데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네.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네. 이게 근데 주변에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더라고.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어간 사람들이 네. 많아요. 제 인간 통계로 봤을 때는 한 30명이 한 명꼴로 나오더라고. 네, 주변에 이제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 이런 얘기 아니요. 네. 모든 판단.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저희가 이 중요할 때 하는 표시, 네.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저희가 모든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거는 사실 신사임당 채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그렇죠.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제 말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네네. 사실 조심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